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사건, 네, 이 외압을 폭로했던 안면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예. 이 사건,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 안면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네. 전임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강원랜드 사장을 그렇게 결재를 올렸더니 대검에서 아니다, 구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017년 1월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었고 그때 불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안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예.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네. 이제 서류계 결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전임자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올렸는데 예. 이제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검이 사실상 구속수사를 요구한 게 맞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당시 춘천지검장이 직접 추가수사 사항을 정리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추가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왜냐하면 대검에서 예. 구속 수사를 요구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면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이거 불구속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춘천지검의 검사장이 수사에 착수한 안 검사를 불러서 거꾸로 불구속 기소로 끝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검사가 2017년 2월경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 받았는데 당시 안 검사가 또 다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결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장검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니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017년 4월 17일경,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안 검사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기 시기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17일경에 갑자기 지검장이 안 검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 결론 부분에 불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일한, 그다음에 이안 구속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갖고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대로 진행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달라,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쓰라고 한 건데 안 검사가 시킨 대로 썼는데 이거를 지검장이 이제 다음 날인 4월 18일 날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에 지검장이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날 피의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해서 사건을 종결하라고 갑자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이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에 이제 추가 수사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안 검사가 2017년 10월경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한 자료들을 종합을 하면 2017년 4월 이제 급하게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네. 대검에서는 처음에는 구속하라는 취지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검사가 이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춘천지검 지검장이 구속 불구속 두 개 다 써라, 보고서를.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 지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더니 사건을 끝내버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지금 이제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니까요. 큰 흐름만 제가 짚을게요. 예. 그런데 안 검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구속 기소 자체가 불구속하라는 게 외압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흐름은 여기까지 이상한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이 외압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안 검사가 발견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사 관계에서 안 검사가 이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 검사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 정황을 발견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네. 그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찾아가지고 폭로할 만큼의 외압을 발견한 거군요.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셈이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은 진상조사단이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화 끊고 살짝 알려주세요. 예. 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 전후 사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가 처음에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사인과 인터뷰, 그러니까 시사인의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런 증거를 빼라고 하는데 그건 난 못 빼겠으니까 그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그 한참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럴 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사인이 입수했던 내부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네. 거기 보면은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예. 그리고 당시 채용비를 저지른 채용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거 이해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네. 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 목록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지 지금 이제 이게 안미영 검사가 이거를 결국 그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공개를 못 하시면은 이제 뭐 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상급자들이 예. 증거 목록에서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염동열 의원의 변호인이 돼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입니다. 작년까지. 예. 이분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핵심 관계자로 등장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구나. 그 여러 개 있다는 거를 상급자들이 삭제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한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재판에 이미 제출된 증거인데,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안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연루됐구나 하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재판이 저기 이미 제출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장장님도 이제 형사 재판 많이 경험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검사가 첫 길 나와서 이거 우리가 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죠,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예,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안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고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잔뜩 제출해 놨는데 검찰이 제출된 걸 빼라고.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것이죠. 부당한 요구 중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저런 요구를 받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도저히 폭로를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그 관련된 분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인하는 뭐 염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검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내부에 그대로 다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검찰 내부에 다 있는. 지금 근데 검찰 조사단이 자체 조사단이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나 아니면 특검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단이 이걸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안 검사가 이 자체 진상조사단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검사도 검사니까요. 예. 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검찰 조직을 기본적으로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조사단에서 종전 강원랜드 사건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처분 지시가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좀 파악을 해주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수사에 개입한 외압 세력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통해서 중국적으로는 더 이상 검사의 수사에 국회의원이나 아까 이제 전직 검찰 간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외압들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스템까지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이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그러면 알고 계신데 말씀 못하시는 내용을 미리 듣고 있다가 안면 검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대신해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면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삼성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습니다. 네,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 차명 계좌 관련해 가지고 줄기차게 이 사안을 짚어오시고 아마도 이 4천억 규모 자금을 발견하는데도 그 공에 상당 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총선 한참 남았잖아요. 예, 차명 전문이 되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랄까요? 그 국회의원도 한방이에요. 왜요? 다 잊혀지고 있다가 또 뭐 욕먹다가 이런 거 한번 빵 하면은 박용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잊혀지고 있었나요? 예.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나쁜 욕을 먹고 있었죠. 요거 한번 짚어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기사들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할 테니까 윤곽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부터요.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한남동에 일대 몰려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들에 대한 인테리어 가족들이 몰려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없죠. 그건 아니죠. 몰려 산다. 몰려 살고 그거를 같이 산다. 예. 삼성물산이 그거를 관리를 쭉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들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아니 왜 회사가 회장님 집을 관리해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그 정도는 넘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또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이제 회피한 조세포탈 혐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은 액수에서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근데 그 인테리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삼성물산 그 한남동 자택 회장님과 그 일가 몰려 사는 데를 관리해 주던 삼성물산 그 출장소를 일단 덮치고 그 다음에는 본사를 덮치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을 덮치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하나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2008년에 이건희 차명 계좌가 있었다. 그때는 1199개의 계좌를 486명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세금 제대로 안 냈다고 계속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멱살 잡고 계속 했었던 건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4천억 원 규모의 그 돈이 260여 개의 계좌에 72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통장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한 40만 원 정도 있던 걸 잊어버렸다. 이럴 수는 있어요. 40만 원 그 통장에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다른 계좌였어.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손 떨리는데 4천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돈도 커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검사 될 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차명 다 털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삼성이 차명으로 있던 거 다 사유 환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했죠. 물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따로 숨겨둔 게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이 김용철 이제 변호사가 예. 이분은 원래 삼성그룹의 그 재무팀장 그리고 법률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알죠. 10조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고 네. 그 규모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사람 이름이랑 정황 증거를 다 제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삼성 특검인데 네. 이 삼성 특검이 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 무시한 채로 그렇죠. 삼성의 주장만 일반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물려준 돈이다라고 네.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안겨준 예.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이른바 갈취해서 네. 조성한 배임 횡령죄라고 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죄는 회피하고요. 그냥 뭐 세금 좀 납부하지 않은 이런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경찰 수사도 세금도 다 안 냈죠. 알고 봤더니. 네. 예. 이번에 경찰의 그 수사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이제 수사가 안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주 뭐 조금 자기 집에다가 인테리어 좀 한 걸 가지고 횡령죄로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도 누굴 걸었냐?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이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이건희 회장에게 왜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회장님 휠체어 앉아 있고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하는 듯한 장면이 화면에 나와서 뭐 이승엽이 홈런을 치니까 뭐 깜짝 눈을 떴다 이런 얘기도 그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몰라요? 아니 근데 저는 경찰이 좀 그리고 거기 가서 보고서를 왜 드립니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반대편 또 빌딩에서 찍죠 그거를? 너무 그 자세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이 경찰이 이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주요 사건의 주요 피해자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확인을 안 하고 의사에게만 묻고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경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방에 못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하나를 안 했고요. 네. 또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도 이재용 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들도 하나도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집들이 대부분 회장님 댁이고요. 그 저 밑에 그 아들 딸들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기억하셔요? 그 저 버스 기사 2,400원 횡령한 죄로 해고된 게 정당하다고 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거기에 뭐 3억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 그런데 3억이나 되는 그 돈이 횡령된 걸 확인을 했으면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 집주인들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횡령이면 구속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리고 해필 평창 개막 전날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 진짜 그런 건가요?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해요. 여기는 그게 10조 이게 4천억을 더하더라도 네. 이때까지 드러난 삼성의 비자금은 그러면 5조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 어디 가 있네요, 여전히.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확인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 뭐 에버랜드 어디 창고인가 있다고 하는 그림들 행복한 눈물 기억하시죠? 예. 뭐 무슨 젠스타인가? 몇백억짜리. 예. 그 그림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 그림들 샀는지도 안 따졌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든 주식이든 그것의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 수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이나 이재용이나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유리할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뻔합니다. 이분들이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죠. 월급 수입입니다. 이들이 그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좌에 있는 돈에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래야 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그 국세청도 알 수 있고 금감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기자들도 얼마든지 확인을 취재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돈이 형성됐다. 그 다른 돈으로 이른바 성매매 의혹도 있고 그 다른 돈으로 자기 집도 고치고 그 다른 돈으로 또 주식을 사서 또 회사를 관리한다. 자기들 통장에서는 안 써요, 이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네. 예, 자, 제 얘기는. 예, 이거는 뭐 삼성 관련해서 비자금 뉴스는 워낙 많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예. 저도 좀 헷갈리면서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리고 단위가 나왔다면 몇 천억 단위니까 네. 뭐 10억 이상 돈도 아닌 것처럼 사실 이거 그냥 이 요건 하나 네. 4천억 네. 요거 하나라도 다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삼성 다 잡아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4천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비자금이었다는 건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를 뿌듯하고 갈아야 될 게 뭐냐면 삼성이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4천 그게 아니라 4천만 원 횡령이어도 구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이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못 나와요. 평생 못 나와요. 평생 이거. 못 나와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뭐 않죠. 지금. 뉴스 하나 쓱 지나가 말아요. 이 4천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삼성 쪽에서 이것도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의 돈을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 이병철 회장의 그 차명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고 그러냐 하고 이번에 그냥 끝나고 검찰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석에 있는 이건희 회장 이걸 다 덤탱이 쓰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시한부 기소 중지로 그냥 간 거예요. 오히려 그 돈 관리하던 임원만 지금 흐지부지 의원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 뭐 관리만 하고 운전만 한 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도 빠져나갈 것이고 다 빠져나가는데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그런 구조로 지금 간 거죠. 일을 다 떠넘겨서요.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물어보려는데 물어볼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끝나겠죠. 이게 지금 삼성이 왜 2014년에 이거를 2011년에 자진 납세를 하고 2014년에 그 이건희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을까? 경찰은 이것도 또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융실명법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러면 저희가 4조 5천 원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 납부 그거 안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실명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명의 변경만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관련 자료 다시 다 제출 받아서 확인 다 하겠습니다. 네,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네, 세금 부분부터요. 저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10조 얘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사실 제출했던 자료나 검찰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 특검은. 예, 그게 저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두 가지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나는 2008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 네. 두 번째는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 맞아요. 이번에 이제 다스 특검과 관련해서 BBK 특검과 관련해서 다시 수사하듯이 그 네.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듯이 이게 4천억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몇 조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부실 수사였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일 날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 좋아요. 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은 부실 수사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잡아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적인 수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비자금 멱살잡이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또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사건, 네, 이 외압을 폭로했던 안면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예, 이 사건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 안면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네. 전임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강원랜드 사장을 그렇게 결재를 올렸더니 대검에서 아니다. 구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017년 1월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었고 그때 불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안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예,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네. 이제 처리계 결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전임자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올렸는데 예. 이제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검이 사실상 구속수사를 요구한 게 맞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당시 춘천지검장이 직접 추가수사 사항을 정리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추가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왜냐하면 대검에서 예. 구속 수사를 요구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미영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검에서는 이거 불구속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런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안미영 검사가 이거를 결국 그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아주 중요한 내용도 맞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진성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공개를 못 하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상급자들이 예. 증거 목록에서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염동열 의원의 변호인이 돼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입니다. 작년까지. 예. 이분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핵심 관계자로 등장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구나. 이거를 그 여러 개 있다는 거를 상급자들이 삭제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한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재판에 이미 제출된 증거인데,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안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연루됐구나 하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재판 예. 저기 이미 제출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장장님도 이제 형사 재판 많이 경험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검사가 첫 길 나와서 이거 우리가 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은 그렇죠.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죠,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예,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안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고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잔뜩 제출해 놨는데 검찰이 제출된 걸 빼라고.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것이죠. 부당한 요구 중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저런 요구를 받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도저히 예. 폭로를 하겠다. 처음에 이제 추가수사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안 검사가 2017년 10월경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한 자료들을 종합을 하면 2017년 4월 이제 급하게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네. 대검에서는 처음에는 구속하라는 취지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검사가 이제 그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춘천지검 지검장이 구속 불구속 두 개 다 써라 보고서를 그러더니 네.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 지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더니 사건을 끝내버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네네. 네. 그 날짜는 지금 이제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니까요. 큰 흐름만 제가 짚을게요. 예. 그런데 그 안 검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구속 기소 자체가 불구속하라는 게 외압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흐름은 여기까지 이상한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이 외압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안 검사가 발견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사 관계에서 안 검사가 이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 검사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 정황을 발견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춘천지검의 검사장이 수사에 착수한 안 검사를 불러서 거꾸로 불구속 기소로 끝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검사가 2017년 2월경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 받았는데 당시 안 검사가 또 다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결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장검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니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017년 4월 17일경,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안 검사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기 시기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17일경에 갑자기 지검장이 안 검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란 결론 부분에 불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이란 그다음에 이안 구속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갖고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대로 진행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달라,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쓰라고 한 건데 안 검사가 시킨 대로 썼는데 이거를 지검장이 이제 다음 날인 4월 18일 날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에 지검장이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날 피의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해서 사건을 종결하라고 갑자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이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찾아가지고 폭로할 만큼의 외압을 발견한 거군요.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셈이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은 진상조사단이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화 끊고 살짝 알려주세요. 예. 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 전후 사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사인과의 인터뷰, 그러니까 시사인의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런 증거를 빼라고 하는데 그건 난 못 빼겠으니까 그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한참 뒤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럴 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사인이 입수했던 내부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은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당시 채용비를 저지른 채용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거 이해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 목록이